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힘차게 한 주 또 열어가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2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빨리 가고 그런데 수험생의 시간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진다는 거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체험하시게 될 거고, 자, 한 달 남은 기간 우리 또 우리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또 힘차게 또 잘 보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4주차인데요. 자, 보시면 4주차인데 우리 취득세 세율요 451페이지 여러분 기초인문서 펴시고요. 우리 취득세 세율 볼 차례인데, 자, 우리 6번 테마는 별표시 3개입니다. 별표시 3개고, 취득세 세율은 뭐 세율뿐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세율은 시험에 적게는 2문제에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게는 4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재산세 세율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세율은 출제가 되는데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암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세율은 암기가 돼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는데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먼저 취득세 세율은 우리가 다음 순환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이번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알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누가 세법 공부한다고 하면 또 여러분이 주변에서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 공부한다고. 자, 그런데 내가 주택을 샀는데 요번에 세율이 어떻게 될려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직 안 배웠는데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살짝 알려드리고 오늘 기초입문 과정은 용어를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4주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401페이지 06번 취득세 세율에 별표시를 3개 해놓고, 자, 별표시 3개 해놓고 출제 가능성이 유력시 된다는 얘기죠. 별표시 3개 해놓고 다만 자세한 것은 다음 순환부터 배워나갑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요, 먼저 우리 취득세 지난 시간에 개요 공부했습니다. 취득세는 두세 문제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 어떤 성격의 조세냐, 기초입문 과정에서는 각 세목들의 특징 성격을 잘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취득세요 어떤 성격의 조세냐, 유통과세죠. 유통 과정에서 부과되고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랬고, 이건 뭐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었죠. 5개 주요 세목은 성격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다 직접세고 보통세고 독립세고 종가세인 세금이고요. 취득세는 물세라고 그랬습니다. 지방세 주요 3개 세목은 물세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할 때 납세무자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그 물건 각각 개별 과세한다, 이런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사실주의 과세 현황부과 원칙, 요게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중요한 원칙인데요. 요거요 실질 과세 원칙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실질 과세 원칙을 한번 보면, 실질 과세 원칙은 지방세 기본법이라는 법과 국세 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오는 건데,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면 많은 내용을 외우지 않아도 되고요. 실질과세 원칙, 먼저 첫 번째 귀속의 실질,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해라. 그 말은 실질적인 소유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런 건데, 등기등록 명의자와 실질 권리자 소유자가 대개 일치합니다. 근데 일치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누구한테 귀속시킬 것이냐, 누구한테 귀속시킵니까?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 소유자에게, 실질 권리자에게 세금을 귀속시켜라, 이런 게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질주의라고도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부동산 세금들, 주요 세금들이 등록면허세란 세금만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 허가 등의 형식 갖출 때 부과합니다. 오늘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등록면허세란 세금 빼놓고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현황 부과합니다.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다. 그럼 세금은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다, 어쩔 수 없이 공부상 현황에 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또 보시면요, 거래 내용도 실질적으로 보고 부과하라.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에 매매 양도를 한다.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봤자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한다고 그랬죠. 물론 이제 반대 증거가 있으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실질과세 원칙이었습니다.
자, 또 우리 취득세 특징들 말씀을 드렸고요. 취득세는 과세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주체입니다. 취득세는 납세문자가 세금 계산해서 물건 소재지 지자체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 우리 취득이 뭐냐 이걸 배웠습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취득이 뭐냐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대답하신다?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취득세 취득은 뭐다?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진짜. 자, 여러분, 다시 봅니다. 취득세 취득이 뭐냐 그러면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만 하면 되죠.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민법을 조금 공부하면 이제 민법에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등기해야만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사실상 취득해야죠. 형식적으로만 취득하는 것은 과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예를 한 가지 제가 들어드렸습니다. 어떤 거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이요. 믿고 맡은 것뿐이고 믿고 맡겨서 돌려받은 것뿐이고 대외적으로만 소유권 왔다 갔다 한 거지 대내적으로 여전히 위탁자 거잖아요. 그래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해야죠.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취득은 과세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 우리가 상가 임차 얻을 때, 집 전세 얻을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 또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 슬쩍 집어넣고 취득세 과세된다고 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취득 유형도 그 전에 문제 지문 한번 보시면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맞았습니다. 32회 지난 32회 기출지문이었죠. 취득세는 실질과세 원칙 정도니까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또 여러분요. 취득세요.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과세된다. OX요? X입니다. 우리 부동산 임차권 소유권 이해 권리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취득했을 때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해 권리들. 그 다음에 취득세요. 취득 유형을 보면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보는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사실상 취득용은 전소유자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 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눠지고 원시 취득이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수용 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한 경우 제외 그랬는데 여러분 수용 재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수용 재결이라는 것은 위원회에서 토지수용위원회 같은 위원회에서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건데 재결 그러면 그냥 판단 뭐 이런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판단, 결정 뭐 이런 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용에 대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그 수용과 관련한 판단, 결정으로 취득한 경우 등 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 취득한 경우 제외 그랬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건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건데 공시법 같은 데서 보면요. 여러분 수용은 원시 취득이긴 한데 수용권자 입장에서 보면 원시 취득이긴 한데 수용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용권자가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이렇게 이전해요. 그러니까 공유수면을 매립한 척 해가지고 신규로 취득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그런 것은 순수하게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하는 원시 취득인데 이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것을 이전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원시 취득에서 제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이 소유권을 창출하여 취득해야 되고 원시 취득. 그럼 원시 취득으로 보느냐 승계 취득으로 보느냐가 왜 구별이 의미가 있냐면 취득세 세율이 달라져요. 원시 취득했느냐 승계 취득했냐에 따라서 그래서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뭐 매립간 쪽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이런 거고요. 근데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네 가지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했어요? 차, 기, 항, 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 그랬죠? 헷갈리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원시 취득했을 때 거기다 취득세를 부과하면 가격에 반영해서 소비자들이 전가시키겠죠? 그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 판매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내고 또 가격에 반영된 취득세를 또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다 같이 여러분들 원시 취득에 과세지 않는 네 가지 어떻게 기억한다? 차, 기, 왜 안 따라 여러분 다시 시작.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만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더 보시면요 여러분, 승계 취득 유형이요.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 지급 여부에 따라서 유상 취득과 무상 취득으로 나눠집니다. 취득세요. 상속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유상, 무상 불문하고 취득세는 과세가 됩니다.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과세된다는 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 취득세요. 사회통념상의 이런 사실상 취득용은 아닌데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토지 지목 변경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단순히 토지 지목이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 밭이었고요. 대로 지목이 변경됐다. 소유자 변동은 없잖아요. 근데 지목 변경 전에 1억이었는데 대로 지목 변경되면서 5억이 됐다 그러면 취득세는 그 증가한 가액 얼마요? 4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차량, 기계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 증가했을 때, 그래서 뭐 자동차 같으면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또 뭐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1.5톤 트럭인데 이것을 캠핑카로 개조하죠. 튜닝하고 뭐 이런 것들. 자,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또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역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 해당되지 않지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과점주주란 자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법인의 이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차량 등등을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했다고 간주 봐가지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근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법인 설립 시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건데 주식 사실 분 물어봤더니 저녁반에는 2분이나 손을 번쩍 들었는데 오전반을 한 명도 안 들었단 말이죠. 한 명도 안 들은 곳은 강남 해커스 오전반밖에 없어. 일주일 내내 지난주에 다 다른 곳은 다 그래도 최소한 한 분 정도씩은 그래도 그냥 묻지마 투자하는 거죠. 제가 비상장법인 설립할 건데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사실 분 그랬더니 그냥 최소한 한두 분씩은 손을 들었어요. 제일 많은 곳이 3명 딱 손을 들고 그랬는데 강남 해커스 오전반만 한 분도 안 들었단 말이죠. 아 진짜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는 처음부터 설립 시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주로 참여를 안 하는데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자들끼리 주주를 구성하죠. 처음부터 독과점 목적으로 수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립 시는 납세무 없다는 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또 취득세요 여러분들, 우리 과점주라고 하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자의 주식을 합쳤을 때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의 초과요?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 아니에요. 초과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문제 보면 상속 증여 등을 통한 무상 취득은 취득세 과세하지 아니한다. OX요? 빨리 해야죠 여러분들. 어떻게 저 수업 끝나는 시간은 똑같은 레퍼토리, 농담도 똑같이 하는데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똑같은 레퍼토리로 똑같은 농담까지 하는데 끝나는 시간은 다 틀립니다. 15분, 20분 빨리 끝나는 곳이 있고 늦게 끝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이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난 똑같이 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답도 안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인터벌이 길어지고 아무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서 한 20분씩 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죠. OX요.
X입니다, 여러분들.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도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취득 원인 불문하죠. 예. 또 보시면 취득세요. 예.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번 32회 시험 지문에도 나왔었고 또 그 전에도 몇 번 나왔던 지문인데 X요. X입니다. 지목 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했을 때 취득한 것으로 뭐합니까? 봅니다. 간주예요.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간주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취득세요. 우리 과세 대상 공부했습니다.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이번엔 순환 기초인문 과정에서는 그냥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우리 다음에 이제 순환부터는 스토리텔링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오늘은 눈으로 한번 봅니다. 먼저요. 취득세 대상 토지, 건축물, 자, 항공기, 그 다음에 차량, 선박, 어권, 그 양식어권, 또 회원권이요.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용권 같은 회원권, 그 다음에 광어권, 자, 그리고 임목, 20개 집단, 그리고 기계 장비,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중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또는 종합문제 속에서 이런 어떤 취득세 대상인 거 아닌 것을 물어봅니다. 또 보시면요. 우리 취득세 대상이요. 여기 또 뭔가 또 아직까지도 이게 뭐가 구현이 안 되는구만 여기 또 뭐가 잘려 있네. 또 여기 아직까지도 잘렸네. 부동산 취득세 대상인데 부동산 토지 건축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그러면 취득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공무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는데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자세히 배워요.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 그러니까 매립간척해서 준공인가 전에 사실상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고요. 건축물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그래서 요 예를 제가 지난주에 안 들어드렸나요?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일정한 시설물도 대상이 돼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는 그 자체는 대상이 아닌데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기본서라면 다 이렇게 표도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볼 것은 나는 건물만 취득세 대상인 줄 알았더니 건축물 그러면 이런 시설물도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권리도 대상이 돼요. 권리도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같은 권리, 또 회원권,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거 오늘은 눈여겨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멀리서 빈다. 여러분 건강하시라는 거, 건강 잘 챙기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납세의무자 중요했죠, 여러분들. 취득세 납세의무자 32회 시험 앞두고 무조건 출제된다고 했는데 출제가 됐고요. 근데 이번 33회 시험 앞두고서는 별표시 2개 했었습니다. 자, 먼저 취득세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그러면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죠. 실질과세원칙상 역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또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네 가지. 차, 기, 항, 선,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 된다고 그랬죠.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현대자동차, 자동차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 안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우리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 건물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가설되는 부대 설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체 구조부 취득자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의무자지 가설한 자 X 그랬습니다. 그랬죠? 가설한 자 아니라는 거. 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누가 납세의무자냐?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취득세 조합원이 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조합이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 원인 납세무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준공 때는 조합 명의로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01동 101호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으면 그 101호는 누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갑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무자가 됩니다. 다만 단지 내 상가나 일반 분양분 같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즉 비조합원용 부동산은 누구? 조합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또 보시면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만 취득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OX요. 차기항소는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지.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건축물 중 조작 설비로서 그 주체 구조부 하나가 돼서 건축물로서의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누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설한 자 X라고 했습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또 문제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 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부동산 제외하고, 자,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요? 맞습니다. 조합원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런 것들. 자, 또 우리 취득 시기는 뭐 이번 순환에서는 그냥 용어만 알고 그냥 살짝 의미만 알고 갔습니다.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시기의 경우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상 잔금지기일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건 핵심 요약 정리 없어요. 아직은 저 사이드로 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대충 훑어보시고 가시면 돼요.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언제부터 60일이냐? 취득세는 계약상 잔금지기일부터 60일이에요. 근데 명시가 안 됐다. 계약상 잔금지기일이 그러면 계약일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을 취득 치료한다. 우리가 흔히 계약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잔금 치르는 거래 관행을 반영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와 상관없이 언제나 실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 시료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그냥 우리 계약서상으로는 그때로 돼 있지만 어제 현금으로 지급했어 잔금 다 이렇게 주장할 거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입증되는 경우만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 시료합니다. 제2배에서 객관적 취득 나왔다.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다시 시작. 국수 공판 법의 경우에요. 국수 공판장 이러면 배신이라고 그랬죠 제가? 자, 그래서 객관적 취득 안 했어요 지난주에? 국수 공판법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이런 객관적 취득만 사실상 잔금지급일 취득 시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이런 날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등기일을 취득 시료하고, 연부 취득도 그냥 용어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연부란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요.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료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연부금 지급일은 2021년 3월 10일인데 실제로는 3월 25일 날 치러지면 3월 25일 취득 시료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눈에 보고 하시면 되고요. 무상 취득은 나중에 공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자, 과세표준 별표 3개였죠.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세금 계산은 지방세나 국세나 과세표준 결정되면 곱하기 세율에서 산출세 구합니다. 그럴 때 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가격인데 별표 3개였고요. 취득가격인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납세의무자가 이 과표를 결정합니다. 취득가액을. 자, 그럴 때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신고하는 가액을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나 얼마에 취득했다 신고하는 가액. 자, 또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그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계약서상으로 첫 해 지급하기 위한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는 8억 지급되면 8억 원. 그 사실상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또 보시면은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뭔지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 들어보셨죠? 기준 시가하고 시가 표준액이 있는데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고, 시가순액은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달라요. 지방세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국세에서 시가순액 어쩌고 하면 이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통하기도 하지만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릅니다. 그래서 기준시가와 시가순액을 여러분은 구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무조건 기준시가라고 얘기하고 무조건 공시지가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자, 시가순액, 지방세를 과세할 때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요? 시가순액으로.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곳에, 여러분 집에 대해서 여러분 살고 계신 시장무수구청장이 재산세를 계산해서 매년 납세 고지서를 보내옵니다. 도대체 여러분 살고 계신 곳의 시장무수구청장은 여러분 집에 대해서 무엇을 근거로 항상 세금 계산한다? 시가순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납부 안 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무엇으로 세금 계산해? 시가순액으로. 항상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가순액 과표 결정되냐? 신고 안 해요. 납세자가 신고 납부하는 세금 무신고했을 때, 또는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또 신고했는데 신고 가액이 시가순액보다 적게 신고해. 그러면 객관적 입증이 없는 한은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이런 경우에 지자체장이 다시 세금 계산하는데 항상 무엇으로? 시가순액으로. 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럴 때요, 시가순액이라는 거, 토지 주택에 대한 시가순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일반 국민들은 집에 대해서도 공시지가, 토지에 대해서도 무조건 공시지가 그러는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변 토지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땅을 선정하죠. 그게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하는데, 그게 보다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작해서 시장무수구청장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보다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주택은 각 지역마다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서 그걸 표준주택이라고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또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이 자기 권한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합니다. 그게 개별주택 가격,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개별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 시가순액은 누가 산정고시한다? 시장무수구청장,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32회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고시한다고 바꿨어요. 아니에요. 시가순액 이런 것은 누가 산정고시하느냐, 이런 것들은 지자체장이 산정고시합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 안 됐을 때 이렇게 시장무수구청장 등 이 지자체장이 산정합니다. 이런 것도 자,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 일반적인 과세표는요, 원칙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으로 하는데요, 시가순액보다 높든 낮든 언제나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 때나 인정하지 않죠. 객관적 취득만 인정합니다. 국가 지자체로부터 취득한다. 시가순액 1억짜리를 제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가로부터 8천에 취득했다. 취득세 과세표는 얼마로요? 8천. 그 사실 시가순액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잖아. 이런 거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7천에 경락받았다.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은 1억으로 신고해요? 8천으로 신고해요? 8천. 에? 영훈이 벌써부터 아침 수업 시작도 안 했는데, 이 중요한 복습 시간 하는데 영훈이 벌써 이탈해가지고 여기 학원을 벗어나서 지금 역삼동을 지나서 뭐 한강 쪽으로 벌써 향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다시 정신을 집중합니다. 여러분들, 공매 경매 방법을 쓰겠다. 그 공매가액 경락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시가순액 관계없이 그 가액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하고,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액이 증명된 취득, 다만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객관성 없다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서류가 안 되고요. 법인장부로 입증되거나, 법인이 계약의 일방 당사자다. 법인장부로 입증될 때 그래서 역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취득세 취득 시기에서 객관적 취득은 국수, 공판, 법 요까지였는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느냐?
국수 공판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하여튼 국수공판법부 같은 이런 객관적 취득은 과세 표준을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도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합니다.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근데 다만 무상취득의 경우 국가안전처로부터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가 국수공판법 아싸 사실상 취득가격이지, 무상으로 취득하면 사실상 취득가격 빵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상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또 아직 안 배운 건데 나중에 3, 4월 달이나 배울 건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부당하게 계산됐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취득가액을 인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요, 우리 이거는 뭐 나중에 다음 수련을 배우고요. 자, 문제 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때 과세 표준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신고 가액은 시가 총액보다 크다. 맞습니까? OX요.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OX야. 맞습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이에요. 그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은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인데, 신고 가액이 시가총액보다 크니까 그 신고 가액, 사실상 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연부 취득은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출 지문입니다, 여러분. 자, 맞고요. 또 보시니까 취득세요. 토지 시가총액은 이건 뭐 작년에 나온 거 아니죠. 작년이 아니라 32회 시험에 나온 거, 시험에 나온 건데 뭐 또 이런 것들은 나올 가능성이 낮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토지 시가총액은 개별 공시가 공시됐을 때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 이게 토지 시가총액입니다.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총액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요.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한됐다, 이런 것들. 자, 누가 결국 산정고시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시가총액은 누가 산정고시합니까? 시장군수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지자체장이 산정하는 것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가총액을 산정고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또 이런 거 봤습니다. 국가로부터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총액보다 적을 때에도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OX요. 국수 공판법 유상인지 무상인지 잘 확인해야 되는데 유상 취득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국가로부터 취득하니까 국수 공판법 객관적 취득이잖아요. 취득가액 입증이 되잖아요.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취득가액. 그러니까 시가총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 과세 표준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 또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기초면 강의 4주차 451페이지입니다. 고지에 펴놓으시고 스트레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개 드시고 목 운동부터 합니다. 목 운동부터. 아이고, 자,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자, 기지개에서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 세율인데 전반적으로는 표정이 굉장히 굳어 있어요. 오늘 월요일날 어제 어디 뭐 멀리 저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멀리 어제 그냥 저기 최소한 부산 내지는 저 해남 막 이런데 멀리까지 운전하고 오셔가지고 밤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러다가 짐 정리하고 오신 그런 저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시는데, 월요일 날은 여러분도 사실 집에서 쉬기만 했어도 월요일 날은 이상하게 힘들죠, 여러분들. 힘들고 저희도 그렇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처음에 월요일 날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힘내시면서 힘차게, 그렇지만 자꾸 어깨 피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한결 같을 수가 없어요. 컨디션이 어떤 날은 뭐 컨디션이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컨디션이 막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뭐 밤새서 막 원고 급한 거 마감 하느라고 원고 급한 거 밤새 작업하고, 아니면 뭐 강의 PPT 연락에 또 뭐 준비하고
그래 막 하다 보면 밤 늦게까지 막 새벽까지 그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강의하고 그러면 힘들고 막 그렇습니다. 또 어떤 날은 또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분이 안 좋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막 그런 때도 있어요. 아 진짜예요. 우울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강의하러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런 날은 강의하러 들어올 때 일단 목도 잠기고 막 그런 날은 운전하고 그 오는 그런 차로 오는 그런 곳은 차로 운전하고 오면서 애국가 1절, 2절 부르면서 발성하면서 목 튀고 그 다음에 기분이 안 좋고 막 다운되고 힘들고 그런 날이 있어요. 힘겨운 날은 여기 들어올 때 있잖아요. 거울을 보면서요. 제 얼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스마일. 입을 보여드릴 수가 없네 지금. 스마일 하면서 있죠. 화이팅 이렇게 진짜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요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스마일 하면 이상해요. 얼굴이 굳은 얼굴에서 입만 딱 벌려지니까. 근데 그런 우스꽝스러운 제 얼굴을 보면요 웃겨요. 자, 그래서 웃긴 얼굴 보면서 웃다가 파이팅 하면서 그래서 좀 들어오면은 딱 이렇게 여기 들어오는 순간 다른 건 다 복잡한 건 잊어버리고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로 기분 안 좋거나 힘겨운 일이 있거나 그러더라도 여기 강의실 들어오면서 오늘도 화이팅 이러면서 여기 딱 들어오시면서 탁 털어버리고 요 강의실 바깥에 자 그런 것들은 다 털어버리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취득세 세율인데 401페이지 06번 취득세 세율이죠. 어떤 건지 제가 먼저 용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세율 별표 세게 하셨으면 테마 6번이요. 먼저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례세율이라는 게 보세요. 어떤 거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용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기 함수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쪽 함수가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요. 이쪽 함수가 세율입니다. 이쪽 그래프가 세율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는 미리 말씀드리면요. 내가 만약에 매매로 즉 유상 취득으로 유상 승계 취득으로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1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해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해도 취득세 세율은 무조건 4% 정도 됩니다.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과세 표준과 세율의 함수 관계가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입니다. 주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표가 커지면서 있죠. 과세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누진세율입니다. 자, 과표가 커지면요 더 높은 세율 좀 받아요. 이게 누진세율인데 주로 누진세율은 주로 어떤 거냐면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예요. 주로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된다고 하는 분들인데 안 되지 그러면 여러분들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를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똑같이 소득세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산이나 주로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렇게만 구별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취득세는 비례세율이에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차등한다는 것은 뭐가 뭘 차등하느냐? 차등한다는 것은 취득 원인이에요. 취득 원인.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유상승계 취득이냐 무상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등 취득 원인에 따라 취득세 세율은 달라지고요. 또 과세 대상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고요. 또 취득세는요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했느냐 일반인이 취득했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입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세율이 4%라고 그랬잖아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4%인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이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자, 그래서 3% 농지를 유상 취득했다 3%입니다.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은 일정합니다. 3%로요. 그래서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하니까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취득세는 비례세율인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를 취득했느냐 농지 아닌 걸 취득했느냐 과세 대상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요. 그래서 취득세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표준세율. 취득세 세율은 크게 3개 덩어리인데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우리가 표준세율이라고 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 그 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특례세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취득세 세율 이제 기본이론, 기본서 나오면 이제 기본이론, 그 다음에 개념 완성 과정 이렇게 가면서 심화돼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차차 세율을 배워나갑니다.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같은 것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 개요를 봅니다. 지자체장은요, 이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에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더하고 빼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세율이 통상적으로 4%입니다. 취득세는. 그러면 플러스 50% 하면 4%의 절반은 2%인데 플러스 50% 하면 최대 취득세는 6%. 그럼 마이너스 50% 하면 취득세는 최저 2%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어느 지자체는 돈이 넘쳐나니까 주민들한테 싸게 2% 세율을 정하고, 어느 돈은 지자체에 돈이 없으니까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니까 돈이 없으니까 6% 부과하고, 어느 돈은 4%. 각 시도마다 똑같은 것을 취득했는데 취득세 세율이 전국적으로 그러면 다 다르냐? 그러지 않습니다. 조세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는 탄력세율을 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취득세. 근데 공부하는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법령에 취득세는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100분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요, 요거는 우리 지방세 주요 부동산 세금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다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31회 시험 때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지문해 놓았냐?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에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가감 조정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지방세는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60%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된다? 그럼 중과세율, 높은 거 적용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어떻게 바꿔서 나왔겠어요? 바꿔서 나왔는데 어디를 바꿔서 나왔어요? 어떻게?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꿔서 나왔겠죠? 그래서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교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니까 451페이지 06번 테마 취득세 세율이요. 취득세는 과세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여기 밑줄이요.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용어 설명드렸죠? 취득 원인 등에 따라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게 비례세율이고요. 1.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개요를 봅니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는 것. 보조단 사이드 오른쪽을 봅니다. 같은 취득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밑줄인데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높은 세율 적용한다.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표준에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제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세율이 쫙 나와 있는데요. 제가 다음 수란부터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들이 세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취득세 세율 체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이런 배경적인 것도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요 그냥 요 정도 요런 용어 익히시고, 그 다음에 누가 여러분한테 또 공인중개사 공부한다고 또 물어봤는데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득세, 주택, 특히 여러분 주변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요걸 보면서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맛보기로 한번 보세요. 취득세요, 유상승계 취득이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인데, 자 보세요. 그 유상승계 취득의 예도 적어 놓으셔야 돼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자, 매매는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는 거고, 교환 금전 위의 재산 것으로 맞바꿀 때 자기 거 부동산 주고 상대방 부동산 받고 이런 것들. 공매 경락대금 치르고. 자,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취득했을 때 시험에서는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이렇게 물어봤고요. 기술됐고, 또 농지 이외의 부동산을, 농지 이외의 뭐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나 교환 등으로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1,000분의 30이요. 여러분, 우리 지방세법에서 주로 취득세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천분율 단위로 표시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로. 그래서 세율이 1,000분의 30, 1,000분의 40, 1,000분의 2, 1,000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1,000분의 0.7 뭐 이런 식으로 정됩니다. 세율이. 근데 우리 공부할 때는 백분율로 기억합니다. 1,000분의 30이면 백분율로 하면 몇 프로예요? 3%. 자, 3%.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3%예요. 자, 근데 오늘은 나중에 다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자, 근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가요 하면서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 지역이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면서, 저는 대전 어디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말고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는 여러분이 공법에서도 배우겠지만, 학개론이나 이런 데서 배우겠지만, 그냥 인터넷 검색해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검색창에, 포털 검색창에 조정대상 지역 쳐보세요. 그러면 조정대상 지역이 어떤 경우에 지정되는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조정대상 지역이 어딘지가 나와요. 제가 작년까지는 기본서나 무슨 여기 기초인문서나 교재 집어넣었었는데 조정상 지역, 현재 조정상 지역이 어딘지를. 근데 계속 바뀌어요, 수시로. 근데 수시로 바뀌는데 괜히 또 있으면 이게 또 잘못된 거 보고서 또 이렇게 할까봐 아예 빼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조정상 지역이 어떤 데고 궁금하신 분은,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상 지역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그냥 치시면 쫙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1주택을 취득하거나, 즉 무주택 1가구가 조정상 지역 내에서 서울 같은 데서 주택 하나를 취득합니다. 그럴 때, 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요, 1주택 조정상 지역인데 주택이 없는 사람이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 조정상 지역 외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낮은 세율을 정하는데, 어떻게 낮은 세율을 정하느냐, 취득 가격에 따라서 세율을 낮은 표준 세율을 적용합니다. 잘 보세요. 취득 가격이, 이거는 공시 가격이 아니에요.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그러면 6억까지는, 실제 취득한 가격이 6억까지는 1%입니다. 1,000분의 10, 1%, 즉 1%고, 취득 가격이 6억 원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가격이 한 가격 여기 구간에 속해 있으면은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 곱하고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격인데, 여러분 복잡하니까 여기 보세요. 7억 5천일 때를 꼭 기억합니다. 7억 5천이다. 취득한 가격이 7억 5천이다 그러면 보세요.
취득 당시 가격, 자 3분의 2억 원, 요거 억 원을 지우면은 7.5, 7억 5천 곱하기 3분의 2 그리고 3을 빼.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2가 나와요. 그러면 100분의 1, 100분율 곱하니까 2%. 자 그래서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 7억 5천일 때 취득세 세율을 몇 프로다? 2%입니다. 취득하는 가격이. 조동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취득하거나 또는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7억 5천일 때 몇 프로? 2%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취득하는 가격이 6억보다 크고 7억 5천보다 작으면 1점 몇몇 프로의 취득세 세율이. 그러면 7억 5천보다 취득 가격이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프로. 이렇게 7억 5천을 기준으로 1점 몇몇. 7억 5천보다 크면 2점 몇몇. 이렇게 기준을 삼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리고 9억 원 초과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3%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3%까지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정되는데 요거는 조동상 지역 내 같으면 1세대 1주택이거나 취득하거나 이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2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렇게 낮은 세율이 정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주택이요. 자, 다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다주택은 무조건 이제 세율이 이제 중과세가 되는데 한번 봅니다. 법인은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다 그러면 법인은 조동상 지역 내에서 취득하든 외에서 취득하든 외지역에서 취득하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면 무조건 12%로 중과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12%예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때는 8%입니다. 그래서 1주택만 조동상 지역은 무주택 1가구가 처음으로 주택 하나 1주택을 취득할 때만 이게 1에 3%지 2주택일 때는 8%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 말은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취득하는 주택 모두 조동상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상 지역 내와 외를 구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어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근데 조정 대상 지역 내 이번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강원도 원주시에 주택 하나가 있는데 요번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다. 조정상 지역을. 그러면 1세대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취득이 돼가지고 몇 프로가 돼? 8%로 중과세합니다. 근데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은 아까 중과세하지 않는다고 했죠? 2주택까지는. 그럼 요번엔 보세요. 제가 조정 대상 지역 내 반대로 주택 하나가 있어요. 서울에. 근데 요번엔 반대로 강원도 원주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면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 취득이 돼가지고 그 원주시 취득하는 주택은 1에서 3% 세율을 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조정상 지역에 주택 하나가 있었어도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실무적으로 실생활에서 중요한 거니까 알려드린 거예요. 조동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12%입니다. 조동상 지역 외 지역에 주택 두 채가 있어도 마지막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동상 지역 내다. 그럼 1세대 조동상 지역 내 3주택으로서 12% 중과세입니다. 조동상 지역 외 1세대 3주택은 8%인데요. 조동상 지역 내 주택이 두 채 있고 조동상 지역 외 지역에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8%입니다. 여러분들 12%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취득한 주택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조동상 지역 내는 1세대 2주택 8%, 3주택부터는 12%로, 조동상 지역 외지역은 1세대 3주택 8%, 4주택부터 12% 과세하고 법인은 무조건 12%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누가 물어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지금 여러분 교재 451페이지 동그라미 B번, C번 아니구나 B번하고 C번 보면서 누가 물어보면 대충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보시고 그 정도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지주택 이외 부동산을 매매 교환 등으로 유상 취득하면 1,000분의 44%입니다. 일반적인 토지나 일반적인 건축물을 유상 취득하면 4%입니다. 통상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은 4%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넘어가면 교재 452페이지 남아있는 취득 원인 등에 따른 세율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중에 다 기억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으로 다 도와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용어 익히시고 누가 혹시 물어볼지 모르니까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세율만 보는 표를 보는 방법만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453페이지 이 중과세율 있죠? 잠시 쉬었다가 취득세 중과세율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쉽니다.